일단은 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도시, 식물, 인간이라는 이제 부제,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처음부터 미술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디자인과를 나오고, 조경과 이제 약간 설계 쪽 전공을 하긴 했지만, 미술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2014년쯤부터 을지로에서 도시 재생 사업 PM으로 이것저것 기획도 하고 주변에 이제 상인분들도 만나 뵙게 되면서 그 풍경과 그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서 작업에 대한 좀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과 이제 자연 환경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느 날 이제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제가 3년 정도 일을 했을 때인데 매일 보던 나무가 없어진 거예요. 이 나무 어디 갔지? 밑둥밖에 없어요. 이거 뭐지? 너무 이제 낯설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어떤 현판 같은 데에 풀이 맨날 붙어 있던 게 있는데 자라 그 풀이 또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꽃과 풀과 나무들이 이제 결국 이런 개발 도시 재생 사업 안에서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지만 어디론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식물들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훼손을 해도 될까? 이게 괜찮은 걸까? 생각하면서 지금의 작업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넘기면. 처음 이제 시작 화면에 있던 사진이 지금과 같은 드로잉이에요. 그래서 이 드로잉 제목이 식물원을 위한 드로잉. 2019년에 이제 그렸던 건데, 그 우리 주변을 둘러싼 그 자연을 보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식물과 꽃과 나무들이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훼손을 하니까 이 풀들은 결국 우리한테 이제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곁에 있을수록 얘네들은 이제 도망가고 싶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시면은 막 바퀴도 달려 있고 뭔가 인공적인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식물 하나하나의 로봇을 이제 2017년도에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 로봇들을 더 많이 만들고 좀 군집화 시켜서 식물원이라는 컨셉으로 좀 구현을 해서 지금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던 아이디어로 이제 스케치를 했던 게 지금 이제 보시는 작품이고요. 오늘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비슷하게 컬러로 작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지 않게 편안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주제가 좀 딱딱하죠. 그래서 오늘 주제로 제가 세 가지를 좀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식물과 사람, 두 번째는 식물과 사회, 그리고 세 번째는 식물과 작업, 그리고 생명,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식물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지금 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사회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또 식물을 보는 관점이나 그런 태도가 다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그래서 제가 식물 작업을 하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은 또 생명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금방 지나갈 거예요. 아주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고 지금 또 새로운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되게 멋진 의상 분들이 등장하셨어요. 감사해요. 원정 백화점님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유명 아티스트 같은 분 모래알 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일단 한번 점점 관객들이 오니까 제가 한번 좀 흔들어 드리겠습니다. 야호, 야호, 야호. 너무 감사해요. 조금 한번 댄스 한번 더 추고, 네, 몸도 풀었으니까 조금 다시 한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다음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빠요, 제가 지금. 이거 말하랴, 춤추랴, 지금 PPT 하랴 지금 바쁩니다. 왜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그래요? 자, 첫 번째 챕터는, 그만 멈춰. 잠깐만요. 됐다. 첫 번째 챕터, 식물과 사람이라는 이제 주제로 좀 준비해 봤어요. 세운 상가의 풍경인데, 우리 주변을 보면 이렇게 꽃이 심겨져 있는 화분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풍경이죠. 평화롭고, 예쁘고, 소소하고, 그 다음 풍경입니다. 이 또한 역시 세운상가의 풍경이에요. 지금은 이게 공사가 다 완료됐는데, 이 공사 재개발, 리모델링의 어떤 현장을 제가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것 또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이렇게 어떤 나무는 맨날 보던 나무가 밑둥이 베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보며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밑둥을 베도 되는 건가? 이 나무는 어디로 가는 거지? 우리는 이 나무를 벨 권리가 있나? 그래서 이 주변의 꽃과 나무, 풀들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지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어떤 경우는 메말라서 죽어가는 식물이 있고, 어떤 경우는 누군가의 정성에 의해 물과 햇빛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울창한, 그냥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제가 좀 작업을 하게 됐던 계기 중 하나의 어떤 사진 장면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너무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 식물이. 근데 이 한정된 화분의 흙 속에서 되게 생명력이 되게 솟구치는 걸 보고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해.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이 한 줌의 흙에서도 이렇게 생명은 피어나는구나. 그리고 좀 이상하게도 저렇게 한정된 곳에서 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저 화분은 우리가 주어준 이 식물들에게 주어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그림으로도 그리고 글로도 쓰면서 좀 따라가 봤어요. 이것도 이런 식물과 우리 주변 도시를 제가 좀 고민하면서 그렸던 아크릴 페인팅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Soaring Pink, 솟구치는 핑크. 고요. 이제 핑크색 형상들은 조금 역동적인 그런 생명력들을 표현하려고 해봤었던 거고, 도시의 어떤 이미지나 파편,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방해 요소, 재해 요소 같은 것과 함께 표현해서 그림을 그려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세라믹으로도 만들고, 이 세라믹 하나하나가 그런 식물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생명의 에너지, 꿈틀거림, 솟구치는 어떤 형상들을 세라믹으로도 만들어 보고요. 이 꿈틀꿈틀, 뭔가 어떤 것은 펄짝펄짝 뛰기도 하고, 어떤 것은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소멸되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생명력을 세라믹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것 또한 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약간의 퍼포먼스식으로 식물을 가지고 했던 퍼포먼스인데, 다양한 도시 풍경 안에 동일한 식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상황에다가 놓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식물이 있을 때의 느낌, 저런 상황에 식물이 놓여져 있을 때의 느낌, 그랬을 때 이 식물이 어디 있을 때 자연스러운지, 어디 있을 때 부자연스러운지, 그리고 있어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각도로 보면서 좀 설치해보고 촬영해봤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요, 미술 작업으로.
그 로봇을 만들기에 앞서서 가장 처음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던 그 작품, 아니, 그러니까 스케치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처음 이 드로잉을 제가 그렸고, 이 드로잉을 처음으로 지금의 미술 작업을 해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그림 한 점을 그리면서 지금 로봇을 만들게 된 어떤 시작점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로봇을 만들지, 무슨 로봇을 만들어야 될지 되게 모호했어요. 그래서 이 로봇의 형태를 보면 뭐 좀 디테일하지도 않고 뭔가 식물이 풀이 꽂혀 있긴 한데 움직이기는 해야 되겠고, 그 안에 뭔가 전파라든지 뭔가 감지하는 요소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주변에는 여러 가지 뭐 생체적인 세포라든지 주변 환경 같은 것들이 반영돼야 될 것 같고, 이런 추상적인 감정들을 그림으로 이제 그려봤었어요. 이게 벌써 2017년이니까 엄청 오래됐죠. 7, 8, 9, 0, 1, 2, 6년 전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디어 스케치를 기반으로 처음 만든 로봇이 이 첫 작품이에요. 제가 만든 첫 로봇 작품이고, 상당히 좀 조악하거든요. 조악하고 되게 엉성해요. 근데 이걸 만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로봇이 이제 식물의 형상을 하고 센서가 있어서 이제 앞에 사람이 다가가면 사람으로부터 도망치는 이제 로봇인데, 지금 이 밑에 제목을 보시면 도망치는 로봇이라고 안 써 있죠. 그래서 도망치는 로봇은 한 2019년 정도부터 제가 이름을 바꿔서 재명명해서 이제 작업명을 바꾼 거고요. 2017년도에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웃고 말하며 반짝이며 쏘다니는 꽃이라는 작업의 제목이 있었는데, 이때는 식물들이 좀 너무 이제 상처받고 우리가 식물을 훼손하니까 식물들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들이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웃고 말하고 반짝거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좋겠다. 이런 되게 1차원적인 생각을 갖고서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바꾼 이유를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품명을 바꾼 이유가 또 있어요. 벌써 뭐야 1장이 지나갔는데요. 그만큼 어떤 우리와 식물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렇게 작업을 좀 해왔습니다. 두 번째 장이 식물과 사회인데요. 네, 식물과 사회. 그래서 식물도 어떤 사회에 따라서 또 뭐 국가에 따라서 그렇게 식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는 저희 시대의 식물만을 보고 있지만 조금만 더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지금 이 사진 속을 보시면 상당히 아주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자연 풍경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뭐 프랑스 절대 왕정주의의 어떤 식물의 모습을 제가 사례로 가져왔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 어떤 사회적 체제가 태양왕이라는 태양왕 루이 14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권력의 어떤 인간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기였고, 자연보다 이제 인간이 우위에 있다. 이게 태양왕이라고 할 만큼 정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어떤 시기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스케일의 자연을 인간의 어떤 권력으로 어, 원하는 대로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조성을 했던 그런 시기였죠.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아주 기하학적으로 이제 관리되고 깎고 다듬어서 어, 그 형상까지도 모두 이제 통제하에, 인간이 통제하에 조성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거는 일본식 정원이에요. 그래서 고산수 정원이라고 하는데 조금 사뭇 다르죠.
여기는 이제 뭐 그렇게 자연을 아까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통제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조화롭게 좀 조금 그런 자연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었고, 대신 이런 자연을 어떤 하나의 우주로 여겨서 되게 함축적인 표현을 했죠. 그래서 돌 하나가 어떤 하나의 행성이다, 아니면은 뭐 풀 하나가 뭐 우주다, 이런 것처럼 어떤 의미나 은유,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연 풍경을 표현하려고 했고, 그 시대가 갖고 있던 어떤 생각, 가치에 따라서 주변 그 자연 자연과의 관계가 되게 밀접하게 영향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요즘에는 또 어떤 이런 풀이나 꽃이나 나무들이 자본주의와 맞물려서 이제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냥 어디 뭐 선물하면 꽃다발 선물하고, 누군가가 뭐 개업하거나 뭐 경사가 있을 때 화환도 보내고, 경조화환, 뭐 근조화환, 슬프거나 기쁠 때 이런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결국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식물로서 식물이 약간은 그런 자본 속에서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경제적으로 특정 금액을 지불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나 감정을 전달할 때 그 도구로서 식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뭐 카페 가면은 꽃이 없는 카페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꽃이 됐든 풀이 됐든 나무가 됐든 어떤 초록색 보기 좋은 꽃과 풀과 나무들이 카페에 있고, 뭐 분위기 좋은 바에도 그런 데코레이션으로서 식물들을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식물 또한 유행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 되게 푸르른 꽃들이 유행했다가, 어떤 시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관리하기 쉬운 식물, 예를 들면은 잘 안 죽는 애들,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물을 많이 기르는데, 저는 되게 쉽게 식물을 죽여서 이런 PT를 발표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식물을 기르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잘 안 죽거나 관리하기 쉬운 식물을 좀 많이 기르는데, 그런 것처럼 그 시대의 문화가 또 어떤 식물을 주요하게 다루고 좀 소비하는지와 또 밀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사례 사진을 가져왔어요. 또 다른 또 사회적으로 식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린님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계절 식재인데요. 아파트 단지나 우리 사는데 주변을 보면 이런 화단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여기 보면은 봄에는 율마, 백일홍, 카네이션 등이 심기고요. 여름에는 맨드라미, 가을에는 국화, 또 겨울에는 펜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꽃들을 심고 가꾸는데, 사실 우리가 주변에 보는 풍경들이 적어도 도시 안에서는 상당히 사람에 의해 되게 주도 면밀하게 기획되고 계획되어진 풍경이에요. 그래서 특히 요즘 조성되는 웬만한 아파트 단지는 완벽하게 설계된 자연이죠. 근데 그것을 우린 그냥 자연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연출된 자연이에요. 만들어진 자연이죠. 그런 것처럼 좀 사회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도시의 풍경은 음, 그런 좀 만들어진 인위적인 자연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회에 따라서 자연이 처하는 위치, 모습이 아주 달라진다는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연 환경, 뭐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자연과의 뭐 관계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생각해 오다가 작업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게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이 로봇들을 만들어 왔어요. 처음에 만들었던 로봇은 1, 2세대까지는 웃고 말하고 반짝이며 쏘다니는 꽃이라는 어떤 작업명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그만큼 식물이 그냥 단순히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사람들한테 훼손당하지 않고 피해 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의 더 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 2세대는 이 친구들이 더 어떻게 하면은 발랄하게 움직이고 더 생동감 있게 움직일까? 그리고 그런 무브먼트에 더 집중해서 로봇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세대를 만들 쯤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식물이 자유롭게 움직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 저의 생각 자체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식물한테 자유로우라고 이제 강요를 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식물은 결국 이런 우리의 태도로 인해서 우리로부터 달아나고 싶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일방적인 관계라면. 그래서 3세대에 들어서는 그 제목을 도망치는 꽃으로 바꿨어요. 결국에는 식물은 우리로부터 달아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망치는 꽃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다음 이후 작업을 이제 식물원 작업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화면에 띄웠던 그런 이미지는 이 이후에 더 풀과 꽃과 나무들까지도 인공적인 로봇으로 만들어서 좀 공간성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사람과 자연, 또 만들어진 자연이 어떤 뭔가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지라는 생각으로 조금 다음 작업으로 고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했던 작업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최근에는 이런 두 가지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거는 수조 작업이고요. 물이 들어있는 약간 사람 사이즈 정도 되는 수조예요. 그래서 안에는 식물이 들어있고, 잠깐만요. 안에는 식물이 들어있고, 사람들이 다가가면 그 안에서 이제 엄청난 기포가 발생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존재, 그렇게 사람들이 감지되면 이 식물 안에 기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건 우리가 무심코 끼치는 영향력, 우리가 의식하지도 않았지만 무심코 누군가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어떤 존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표현했던 작업이고, 설치 풍경은 대충 이러해요. 그래서 이곳에 두 개의 수조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다가가면 기포가 발생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 조금 더 다가가면 이렇게 기포가 일어나요. 디테일한 사진 보여드리면 여기서 마찬가지고, 이거는 아까는 좀 풀 같은 꽃이 들어있고 이거는 꽃 같은 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가가면 이제 거친 기포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지금 작업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또 그 도시 안에서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작업해오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썰을 풀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시가 됐는지 잘 보이진 않는데 타임이, 잠깐 시간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안 보이네요. 아무튼 이 정도로 발표는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제가 잠시 그 수조 기포가 발생하는 수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다르게 켜야 되나? 네. 이거는 기포가 발생하기 전 모습.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다가가면 이 하단에 센서가 있어서 기포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좀 큰 공간에서 전시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실제 설치됐던 기포들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가가면 이제 기포가 발생하는데 기포도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다가가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가가고 있어요. 제발 기포. 올라왔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다가갔더니 얘가 이제 경기를 일으키면서 기포를 막 발생시켰네요.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식물을 소재로 또는 식물을 매체 삼아서 작업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생명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넣었는데, 결국 제가 식물 작업하고 있는 이 과정이 식물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식물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와 식물의 관계를 보고 또 우리와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보고 생각하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조금은 생명에 집중해서 내가 뭔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각각의 생명체로서 어떤 관계를 우리가 서로 이 세상에서 이어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하고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란 키워드를 마지막에 좀 넣어봤습니다. 이게 되게 거창하지 않은 이제 발표를 좀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좀 수다를 떤다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근데 다들 너무 일방적으로 저 혼자 얘기해가지고 조금 뻘쭘하네요. 이제 슬슬 좀 다른 분들 같이 얘기 좀 해봐요. 이제 수다를 조금 떨어볼까 봐. 예,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너무 적절했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혼자 분들도 얘기해서.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네. 또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약간 작가님의 원래 그 도망치는 꽃이라는 작업을 제가 먼저 접하게 됐었는데 네. 그 식물이라는 존재가 이제 사람에게서 결국 도망친다 혹은 그 수조에 있던 것도 어쨌든 사람이로 인해서 뭔가 약간 인간이라는 존재가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식물이 결국은 도망치지 않게 하려면 인간은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뭐 해답이 뭐 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식물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아니면 훼손하거나 뭐 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과연 우리가 식물을 하나의 어떤 주체로서 생명체로서 나와 다른 생명으로서 얼마큼까지 존중하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그냥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어떤 입장 차이나 관점의 차이가 있다면 뭐 저는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아가서 뭐 요즘 반려동물도 많이 기르고 있잖아요. 네. 반려 어떤 생명체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저는 이제 당연히 그런 반려동물과의 어떤 관계도 연장선상에서 식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런 반려 생명들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것에 대한 인식도 최근에 계속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물을 제가 보고 작업하고 있지만 결국 뭐 식물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내 주변, 또 나, 또 사람이라는 존재, 그리고 생명이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감각할지에 대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이.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아직 없어서 그 아까 예술청에 계시다고 했는데 네. 예술청 청장님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술청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이런 이야기가 궁금해요. 아, 일단 저는 뭐 미술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 또 예술청이라는 곳에서 뭐 문화예술 관련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건 기획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창작 여건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술청에서. 그래서 예술청이라는 공간이 이제 21년도 10월 27일에 개관을 했고 그곳은 예술가들을 위한 뭐 지원 사업, 그다음에 뭐 복지 프로그램, 다양한 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제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예술인들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술인들이 뭔가 서로 만나서 협업을 하거나 좀 쉬거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도모하거나 뭔가 지원 사업을 받는다든지 뭐 심리나 법률 상담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예술 창작 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일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예술청에서 하고 있답니다. 많이 좋아요. 와주세요. 네. 예술청에서는 전시도 열리나요? 전시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시를 아주 특화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전시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네. 이 예술청이라는 공간은 뭔가 특정 활동을 구분 지어서 이것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예술인들이 원하는 목소리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분들 뭐 말씀하실 분 없나요? 뭐 이렇게 나 혼자 얘기하는 거 맞아요, 이거? 이거 맞아요, 지금?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원정님,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원정 백화점님. 들려주세요. 어, 와, 들린다. 감사해요. 살아계셨군요. 여기서 아티스트 특사는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집중도가 좋아서 잘 안 들렸어요. 소리가 조금 작아서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메타버스에서 아티스트 토크하는 거 보면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네. 되게 집중도가 좋았어요. 저도 이렇게 들어서 앉아있는 지금 원정 백화점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네. 메타버스에서 아티스트 토크하는 걸 처음 보셨는데 진짜 들어와서 앉아 있는 느낌이었다. 고맙습니다. 야호. 아니,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하트 뿅뿅. 남다른 GS님도 감사드립니다. 신년 계획 그런 것이 있을까요? 계획이 있죠.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예술청 앞으로 더 잘 준비해서 많은 예술인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어려운 또는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문화예술계에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잘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을 일단 하는 일로서는 그런 부분 좀 더 하고 싶고요. 미술 작업으로는 요즘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중심으로 뭐 생태
관련된 전문 서적들을 좀 보고 있고 윤리에 관한 공부도 하고 있고 해서 좀 작업적으로도 더 보완해서 새로운 신작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신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숙성시켜가지고 작업이 이제 진짜 발전할 수 있을 때 좀 괜찮게 제가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가서 만들어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올해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호랑이 하잖아요. 네. 하시는 일 잘 되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곳에 오셨으니까요. 이곳에 오셨으니까요. 제가 또 엄청난 호랑이 기운을 갖고 있어요. 사실 숨겼지만 제 이름에도 호랑이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고 또 올해 또 호랑이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호랑이랑 관련된. 그래서 이 기운이 정말 오늘 온라인이지만 들어온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만큼 제가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야! 샷!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오.